앞으로 진행 방향은 첨단 반도체 쪽으로 흐름이 바뀌는 지점에서의 다음 순번으로 가는 종목으로 접근도 가능한데 이것은 후공정입니다. 삼성 향이면서 또 해외 매출이 많은 종목들이 제일 전면에 서서 주가의 움직임이 진행될 HBM4로 가기 위해서는 내 공정이 원C D램까지 하이닉스는 원B입니다.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저 공정의 또 미세 공정, 선단 공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확 높아지겠죠. 그런 쪽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들 다 같이 움직이면서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는데 제가 여기서 아마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65% 정도 상승했고요. 네. 하이닉스 같은 건 16만 원에 32만 원이고 100% 상승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그렇긴 하네 진짜. 그리고 이제 소부장도 많이 오르긴 했죠. 9월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안 올랐지만, 근데 이제 소부장의 종목들이 거의 한 100여 개 종목이 되는데요. 네. 반도체가 110개 정도 되니까 어떤 걸 사야 될지는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네. 가르마를 한번 타드리려고 합니다. 가르마 좋다. 반도체 소부장을 사되 기존에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라가는 장은.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추정치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6조 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어요. 삼전이. 네. 네. 지난 분기에 반도체에서의 영업이익이 4천억이었습니다. 4조가 아니고. 네, 물론 이제 그 재고자산 손실 충당금을 제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4천억이었지만 예. 이 재고자산 손실 충당금을 제하지 않더라도 지난 분기 한 2조 내외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6조 원의 이익치는 어디서 개선이 되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이익치가 개선이 된 부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운드리 쪽에서의 개선, 그러니까 적자 규모가 감소된 추정치가 굉장히 큰 업사이징 효과를 그 스위치 2에 대해서는 이미 수주 진행되고 있고 생산 그래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 부분이 기존에 이익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적자를 축소하는. 1년에 8조 원씩 적자가 나는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 규모가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소부장을 사실 때도 기존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시게 되면 물론 올라가겠으나 그 탄력도 측면에서 좀 더디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셔야 되냐.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파운드리 쪽 관련 종목들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종목의 명칭을 우리가 보통 선도공정, 첨단공정, 미세공정 종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레거시 반도체는 중국이 많이 쫓아와서 생산량 자체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긴 하지만 앞으로 진행 방향은 이제 첨단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앞서 진행을 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첨단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소재단에서의 종목은 TSK 같은 종목들의 네. 흐름이겠죠. 뭐 최근 흐름도 굉장히 움직임이 그렇죠. 좋습니다. 네. 17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10만 원 수준이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가격 진행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착 장비 관련 종목들에서는 이제 그 웨이퍼에 증착을 하는 장비들이죠. 뭐 HPSP라든가 네. PSK 같은 종목들이 관련한 이제 전공정단에서의 종목이고요. 여기 이제 유진테크 같은 종목, 네. 이런 종목들, 그 케이스텍까지 해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첨단 공정, 선도 공정이라고 보는 파운드리 쪽에서의 종목들로의 구성되어진 소부장 종목들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주가 수준에서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는 한 40%,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40, 50% 정도 올라왔거든요. 네. TSK가 한 70% 정도 올라왔죠. 네. 10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좀 넓게 보면, 그게 보면 23년도 전후로 해서 반도체 공정에서 레거시 소부장 종목들이 강할 때 이 종목들은 주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첨단 공정에 있는 종목들의 상장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2019년 요 즈음에 이제 상장이 되어진
상황에서의 주가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의 그 추세적 흐름을 보게 되면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지금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의 모습은 여전히 움직임이 더 발현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내가 소부장 종목에 대해서 다음 타겟팅으로 삼성전자는 아니겠으나 첨단 공정의 반도체 소부장으로 판단해서 접근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 선도 공정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흐름이 바뀌는 지점에서의 다음 순번으로 가는 종목으로 접근도 가능한데 이것은 후공정입니다. 최근까지 그 소부장 내에서 움직였던 큰 테두리에서의 섹터는 전공정 종목들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최초의 재고 출하가 축소되고 추가의 생산량이 수주가 돼서 진행될 때는 최초의 전공정 단에서의 그 수주가 먼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공정 종목들이 먼저 올랐는데 지금 후공정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리노공업이라든가 또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주가의 상황에 있어서 물론 일부 시장 상황과 연동되어서 주가가 일부 올라가긴 했지만 전공정 종목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반도체의 전체 재고 자산 재고 출하 부분이 개선이 되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추가의 발주가 계속 진행되어질 거고 그러면 발주가 진행되어지면서 후공정 단에서의 종목들도 앞으로 가격 진행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단에서의 종목은 리노공업이나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관심도를 나는 안 오른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저평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최근 시장 대비해서 상승 탄력이 크게 받지 않았던 종목을 선정하신다면 네. 후공정 단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 필요한 지점에서의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삼성 향이면서 또 해외 매출이 많은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에 인텔 향 종목들이 또 주가가 반응도가 좋은 몇몇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PSK 같은 경우는 삼성 향이면서도 인텔 향 종목이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제일 전면에 서서 주가의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소부장을 본다 그러면 솔직히 저희 소부장 합쳐서 이제 다 그 무늬만 갖고 있는 종목들이 네. 120개가 됩니다. 야, 진짜. 네. 예, 그쪽에서 그거를 찾아서 와 이게 대장이야, 이게 좋아, 딱 그거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제 반도체 무늬만 걸치는 회사들도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어차피 반도체 업력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그럼 뭘 봐야 될 것이냐? 네. 그쪽을 보게 되면 일단 HBM은 역시나 이쪽은 계속 또 투자를 더 할 거고 끌어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후공정 쪽들도 선택해서 보긴 봐야 되겠죠. 그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실적은 됐는데 저희가 밸류를 막 줬다가 뺏었다가 지금 다시 주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후공정 대표적으로 뭐 테스트잖아요. 그렇죠. 네. 패키징 테스트하는 회사들이죠. 네. 네, 그런 쪽에서 뭔가 과거에 좀 안 보던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단순하게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사야 돼요? 한미반도체는 안 갑니다. 그렇지 안 가요. 예, 왜냐면 예전에 이만큼 줬던 밸류가 맞아요. 독점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요즘 잘 가는 쪽에서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있죠.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증자도 하고 베트남 투자한다고 막 되게 이쪽으로 막 분산됐다가 이게 다 완료가 됐고 이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패키징 쪽에서 관심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게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마 후공정도 이렇게 압축돼서 새롭게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은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큐브 프로버라고 하는 쪽을 일단 개발을 다 해놓고 하닉스 쪽으로 들어갔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너무 좋다기보다 원래 그 비슷한 거를 어드밴테스트라는 회사가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한 개당 한 장비당 한 50억 했습니다. 근데 이 테크인이 개발해놓고 25억을 부르네요. 25억 밑을 부릅니다. 당연히 이쪽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들어가기 시작해서 삼성전자도 오케이 콜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당연히 가겠죠. 그렇게 되면 반도체 3사 나중에 플러스 알파는 중국의 HBM 한다.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많이 안 오른 쪽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가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못 갑니다. 차이가 벌써 생기는 거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동안에 중국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을 지금 바라볼 때가 아니지 않니? 라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성장보다는 약간 지금 새롭게 삼성전자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쪽들을 더 챙기다 보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있고 두 번째는 전공정 쪽이죠. 전공정, 네. 네, 전공정 같은 경우도 일단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파운드리도 신경을 쓸 거고 거기다가 지금 HBM4로 가기 위해서는 내 공정이 원C D램까지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는 원B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쫓아간다고 그래서 이번에 EUV를 20대 들여오면서 하이닉스는 이제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전공정의 또 미세 공정, 선단 공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확 높아지겠죠. 그런 쪽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들, 또 특수 가스들 이런 것들은 관심이 또 같이 쫙 올라가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대표적인 뭐 테스가 삼성전자 하게 되면 거의 이제 3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테스가 거기서 이제 부각받기 시작하고 그런 회사들이 또 영향을 끼치면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소재 쪽들도 가장 먼저는 이쪽들도 같이 동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EUV 관련된 쪽들의 또 소재 뭐 EUV 또 펠리클도 있을 거고 린스라고 하는 세정 쪽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움직이면서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는데 제가 여기서 아마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종목들 막 그러면 120개 되는 걸 내가 어떻게 그러게 알아? 어떻게 하란 예. 말이야. 그럴 때는 네. 또 저희가 잘 아는 거 ETF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ETF를 반도체 ETF를 사라. 제가 보니까 이렇게 쭉 봤을 때 거기에 AI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안에 종목들 보니까 지금 핫한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이 있는데 그거는 좀 등락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흐름 따라서 그대로 잘 맞춰간다 그러면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또 눈여겨보시고 그러면 뭐 종목들 다 복잡해 그러면 탄력은 떨어져도 각도는 그렇죠. 비슷하게 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걸 좀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겠죠.